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중천 씨. 그동안에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서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긴급 체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은 윤준청 씨예요. 네. 그런데 만약 윤준청 씨가 검찰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검찰 수사는 진척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일단 신병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윤준청 씨가 이제 도주를 했다든가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어떤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 비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 윤 씨의 신변을 확보를 하고 일단 신변을 확보한 다음에 일단 검찰에서 이제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런 성범죄 그리고 성접대, 성뇌물 의혹 이런 부분을 수사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긴급 체포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실 20일 동안은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준청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리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20일 동안에 어떤 진술을 할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뭐 성범죄랄지 아니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신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이제 수사 기법으로 지금 검찰 수사단이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가지 혐의입니다. 일단 개인 비리 혐의인데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부분은 바로 뇌물 그리고 성범죄, 성폭력 뭐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뚜렷한 뭐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잡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외 체포영장의 범죄 사실에 성접대는 이제 성뇌물 그리고 그 성폭력과 관련 부분이 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과거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를 했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어떤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체포영장에 먼저 그걸 냈다가 네. 넣었다가 그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폭풍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비리와 관련된 일단 체포영장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뇌물이랄지 이제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떤 단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전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단 뭐 범죄 수사에 넣어놓고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도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네. 좀 적극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뇌물죄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윤준성 씨는 이제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면 근데 뇌물 공유자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뇌물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뇌물을 건넸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네네. 알려지고 그렇지만 있습니다. 이제 뇌물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윤준청 씨가 만약 신병이 확보돼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했을 때 자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에서 이제 2012년도에 뇌물을 준 걸로 진술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이런 데서 보강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시점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검찰 의혹수사단이 부르게 될까요? 일단 윤준청 씨가 이제 구속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런데 현재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한 혐의입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한 10억 원 정도 이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알선 수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랄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감사원 직원과 관련해서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네. 커요. 그래서 검찰 수사단은 일단 윤준천 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완전하게 하고 거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 성접대랄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소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바로 강제 수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정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관련된 또 계좌 추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난번에 태국으로 해외 출국하려다가 네. 좌절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급 체포랄지 강제 수사 방법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뭘까요? 일단 보석 신문기일에 뭐 그 부분이 항상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소송법상 이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사형 무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 인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기준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2심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